26번째 단어는 이제 생성자에 속하는 특수한 형태의 그 기법들이에요. 생성자, 정보은닉, 프로퍼티라고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생성자부터요. 아마 오전에 생성자까지 보고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메서드예요. 생성자는 값을 리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리턴이라고 적어봐야 리턴 안 해요. 그리고 생성자 이름은요, init라고 미리 정해져 있어요. 앞뒤에 언더바 2개씩 있는 거 주의하시고요. 초기화라는 의미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줄여서 init예요. 생성자의 역할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객체의 특성,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한 용도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때 멤버 변수 아까까지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생성자를 정의하면은 변수를 이렇게 클래스에서 선언하고 그 다음에 def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그 변수들의 기본값을 넣는 거예요. 자, 유저 어카운트라는 이름의 클래스입니다. 유저 네임과 이메일 2개의 멤버 변수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라는 게 실행됐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에 프린트문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self.username에 야옹이라고 넣고 self.email에는 지메일 주소 넣고요. 자, 그러면 UA라는 객체를 만들면서 유저 어카운트, 그럼 이 클래스의 기능을 여기다 부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호출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장하고 있는 멤버 변수에 자동으로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say hello를 호출하면은 형성된 문자 템플릿에 유저 네임과 이메일이 세팅돼서 출력이 됩니다. 참고로 생성자에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 거면 지금 클래스 단에서 멤버 변수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 정의하는 구분을 생략해도 돼요. 생성자를 이렇게 만드는 것만으로 여기서 변수가 생겨요.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대체로 이 파라미터는 멤버 변수랑 짝을 지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생성자에 전달된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가지면 객체 만들 때 그 파라미터를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객체에 세팅되는 멤버 변수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처리가 돼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결국은 코드 타이핑 많이 하는 거 귀찮아서 코드 줄이겠다는 거예요. 클래스를 정의해요. 이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같은 구조를 갖지만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변수의 값을 이렇게 각자 넣어줘야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전 PPT에서 했었던 방식이에요. 아까 생성자에서 지금 여기 강제로 값을 넣고 있죠. 이렇게 만들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100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100개가 다 똑같은 값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실행하면서 값을 각각 독립적으로 줘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내가 변수값을 대입하는 처리가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이거를 생성자라는 게 도입이 되면은 이렇게 해버리면은 변수 복사해서 이게 멤버 변수에 들어가니까 요 세 줄을 한 줄로 압축한 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객체를 100개 만들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럼 객체 하나당 3줄이죠. 그럼 300줄 코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100개 만들면 한 줄이잖아. 100줄만 코딩하면 되잖아. 이거 몇 줄 더 코딩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300줄 코딩한 걸 100줄 코딩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드 작성 과정을 함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프로그래머는 게을러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 그거는 게으른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하는 거고, 손가락 까딱하는 거를 귀찮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손가락을 덜 까딱할 방법을 연구하세요. 그럼 코드가 개선이 돼요. 같은 맥락으로 이거를 지난주까지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떻게든 한 번 만든 코드를 재사용하게끔 연구하라고 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원래 모든 발명은 게으름이 원동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만들었었던 유저 어카운트를 유저 인포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선합니다. init 생성자죠.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 복사를 해요. 여기다 복사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생성자에서 셀프라고 하면서 멤버 변수를 만들면 이거 굳이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자, 뷰 인포에서 다시 출력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객체를 만든과 동시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값이 초기화가 된다. 그러니까 객체 만들 때 기본 값들을 내가 얼마든지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에 제시했었던 것만 만들어 볼까요? 유닛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고요. 유닛의 이름, 체력, 공격력. 뭐 변수 많아봐야 예제할 때 타이핑량만 많아지니까 요만큼만 합시다. 자, 생성자에서 객체의 이름과 그 다음에 체력과 공격력을 줍니다. 그럼 객체가 생성되면서 기본 정보를 한번 출력을 했어요. 이름, 체력, 공격력. 자, 그 다음에 move. 자, 이렇게 유닛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얘를 클릭을 해요. 그럼 선택이 되죠. 그럼 내가 이동하고 싶은데 딱 클릭하면은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동할 지점을 파라미터로 준 거예요. 그러면 self.name 누구누구가 내가 지정한 포지션까지 이동합니다. attack 공격할 때도 뭔가 이렇게 적이 있으면 내가 공격할 대상을 클릭하면 쪼르르 가서 걔를 공격하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self.name은 이미 저장돼 있고 공격할 대상을 찍어줘요. 그러면 걔를 가서 공격해요. 그때마다 얘가 내장하고 있는 데미지를 상대방한테 입히겠죠. 우리가 지금 그래픽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만 의미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객체 4개 만들고 각각 체력과 공격력을 다르게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시켜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적 본진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적 본진을 공격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를 멀티로 이동시킨 다음에 멀티를 공격시켜요. 그럼 이거 만든 거예요, 지금. 약속했어요. 이거 이해될 때까지 게임하지 마요. 왜 시간이 남지? 자, 요거까지만 할게요, 오전은. 네, 이번에는 이제 정보 운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정보 운익이라는 거를 이제 다루기 위해서 캡슐화라고 하는 기법을 클래스에 적용을 하는데요. 이 캡슐화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캡슐 알약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기면 이제 그 캡슐 알약 안에 뭐 각종 약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 캡슐 까갖고 안에 뭐 들어있는지 검사하고 먹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숨긴다라는 의미로 캡슐화라는 뜻을 두는 거예요. 객체지향 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여, 그러니까 문법적인 거를 사용해서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여기서 구체적 정보라는 건 멤버 변수예요. 멤버 변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에 노출되지 않고 은닉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클래스의 변수를 만들긴 하는데 얘를 객체를 통해서 접근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변수를 만드나 싶기도 할 거예요. 이런 이 캡슐화라는 기법을 통해서 객체를 사용하는 측의 실수로 인한 기능의 오작동을 방지해요. 그럼 어떤 과정인지 봅시다.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니까 통상적인 상식을 적용해서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저장하는 거다라고 전제를 하죠. 점수니까 이제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저장한다라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근데 어차피 이 KO라고 ENG는 그냥 변수니까 객체 만들고 코딩하면서 점수 대입하는 거 그냥 고지고대로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KOR이라는 변수 입장에서는 거부할 방법이 없죠. 할당되는 변수를. 그러면 국어 점수가 마이너스 50점이고 영어 점수는 12,345점. 이게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거를 대입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값을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변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값을 대입하는 거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소개했었던 코드가 그 방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고전적인 캡슐화 방법은요, 메서드 파라미터를 쓰는 거예요. 스쿨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파라미터를 253을 줘요. 그럼 이거 P로 253이 들어오죠? 그럼 그거를 셀프.포인트한테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전달받은 값을 셀프.setPoint한테 토스해요. 그리고 객체를 만든 다음에 setPoint 메서드를 통해서 마이너스 12312라는 값을 줘요. 1로 마이너스 12312라는 값을 줘요. 여전히 포인트는 점수니까 0에서 100점 사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둘 다 잘못된 값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단은 생성자를 통해서 들어오건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창구를 여기 하나로 일원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메서드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값을 대입하기 전에 내가 이 값이 적합한지 검사하는 루틴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밸류가 0보다 작으면 강제로 0, 100보다 크면 강제로 100이라고 설정을 해주면은 잘못된 값이 들어왔을 때 얘는 100점으로 설정될 거고 얘는 0점으로 설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적합한지에 대한 일종의 방어 코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멤버 변수에 직접적으로 값을 대입하게끔 놔두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값을 넣게끔 유도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런 메서드를 만든다고 해도 이쪽에서 코딩할 때 포인트에다가 1, 2, 3, 4, 5라고 강제로 넣어버리면은 무방비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하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예제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하고 짝짓고 2인 1조로 조별과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걸 짰어. 근데 내 옆에 사람이 이걸 짜는 거야. 같이 죽자는 거지. 파라미터 이런 식으로 주면.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폭하려고 들고 있어요. 어차피 자기는 나머지 과목 다 F래. 나 혼자 죽을 수 없다고 나 같이 죽재. 눈 뜨고 당할 거야? 이런 거 막아야지.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 포인트라는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값을 넣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멤버 변수에요. 접근 한정자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 앞에 언더바나 언더바 두 개를 붙이면 객체를 통해서 점 찍었을 때 접근을 못해요. 일단 변수 이름 앞에 언더바가 없는 거 퍼블릭이라고 부르고요. 객체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언더바 변수명, 언더바 메서드명, 프로텍티드라 그래서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객체끼리는 접근이 되지만 서로 다른 패키지에 속한 클래스 간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아직 패키지라는 개념을 안 봤으니까 얘는 일단 없는 셈 치세요. 그리고 언더바 2개를 붙이는 거예요. 객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자손 클래스한테도 상속되지 않아요. 우리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클래스 간의 그 기능 상속이 돼요. 그때도 상속되지 않아요. 이제 이 기법을 적용을 하면 예시입니다. 헬로라는 클래스에 A, 언더바 B, 언더바 2개씩 생성자에서 만들면서 그냥 100, 200, 300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H.A, H.언더바 B, H.언더바 2개 C라고 하면은 A하고 B는 출력이 돼요. 퍼블릭하고 프로텍티드는. 근데 언더바 2개 붙은 C는 헬로가 언더바 2개 C라는 항목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애가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객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없게끔 숨겨버리는 거죠. 자, 저렇게 멤버 변수를 은닉해버리면, 멤버 변수가 은닉되면은 프로그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만드냐는 거지. 그래서 이 은닉된 멤버 변수에 메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방법을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은 그러니까 일종의 정형화시킨 코드를 겟터 세터라고 합니다. 은닉된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정의된 메서드예요. 겟터는 리턴 가져오는 거니까 세터는 파라미터를 넣어서 멤버 변수의 복사 세팅하는 거니까. 겟터 세터 이름 규칙은요. get set이라는 접두사 뒤에 변수 이름을 카멜 표기법으로 연결해요. 예를 들어서 멤버 변수가 유저 네임이다. 그러면 get 유저 네임 내지는 set 유저 네임 이런 식이 되는 거죠. get name, set name. getter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없습니다. 셀프만 정의하고요. setter 같은 경우는 멤버 변수의 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etter, setter를 적용한 형태예요. 스튜던트가 이름과 점수 2개를 갖는데 2개를 은닉했어요. 접근 못하죠? 생성자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받았어요. 파라미터는 그냥 일단 이렇게 정직하게 넣어줬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여기서도 이 setName이라는 애한테 값을 전달하는 게 맞을 거예요. 값을 직접 대입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를 얘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좀 더 좋겠죠. getName, self.name을 return, setName, 파라미터로 받은 거를 멤버 변수에 복사. getPoint, 이 파라미터 값을 return, setPoint. 만약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밸류가 0보다 작다면 강제로 0점, 100보다 크다면 강제로 100. 이렇게 해서 멤버 변수에 복사. 멤버 변수의 값을 복사하기 전에 일련의 방어 코드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보통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객체 지향 언어는 멤버 변수에 직접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코드 보안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코드 보안은 의도하지 않은 값을 저장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무분별하게 다 뚫린다는 거죠. 객체를 만들면서 이름은 김민수, 점수는 마이너스 1, 2, 3이라고 하면 자, name은 여기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3은 일단은 멤버 변수에 그대로 복사가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getter를 써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setter를 써서 값을 바꿔보죠. 이름 바꾸고요. 그럼 이름은 문제없이 세팅될 거예요.
setName 전달해서 멤버 변수의 복사. 그 다음에 setPoint로 120을 줘요. 0보다 크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100보다 크니까 여기서 걸리겠죠. 그럼 120으로 전달된 값이 100으로 강제 세팅되면, 그래서 그걸 멤버 변수에 복사하면 여기에 복사가 되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파라미터가 맞는지 틀린지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을 안 시키고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한다. 그리고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하라고 해도 진짜 강제로 이 멤버 변수에다가 강제로 값을 대입하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강제로 값을 대입하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방식을 또 고안을 해서 객체를 통해서 변수를 못 쓰게끔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은닉된 변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지고, 이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저장하면은 멤버 변수에 직접적으로 접근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이게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기까지 완성하시고요. 2시까지 실습하시면 충분하죠. 한 25분 정도.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봅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getter와 setter라고 하는 거를 봤었는데요. getter, setter. 이 getter하고 setter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하나의 표준 주약처럼 쓰이고 있어요. 안 쓴다고 해서 크게 에러가 나는 건 아닌데, 전 세계의 거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getter와 setter를 쓰는 거를 이제 공통적인 약속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getter, setter 들어가면 이제 코드량이 갑자기 확 늘어요. 물론 그 요즘 프로그래밍 툴들은 이 getter, setter 생성 자체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도 꽤 많아요. 변수 이름을 판단해서 getter, setter를 자동으로 해줘요. 특히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getter, setter 단축키 몇 번만 띵띵 누르면 바로 나와요. 근데 뭐 자동화 된다라고 해도 워낙 문법 자체가 좀 올드한 편이에요. 그래서 최신 객체 지향 언어들은 getter, setter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을 했어요. 자, getter, setter를 변수처럼 쓰는 거예요. 멤버 변수를 하나 준비해요. 얘는 지금 은닉돼 있죠. 그 다음에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일단은 getter 역할을 하는 메서드, getter가 먼저 나와야 돼요. setter보다 먼저 정의돼야 돼요. 만약에 여기 멤버 변수 이름이 언더바 2개 뭐 name이다. 그러면은 이 메서드 이름은 그냥 name으로 명명이 됩니다. 그래서 self.name을 리턴하게끔 구성이 되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메서드 앞에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예약어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메서드가 아니고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하고 한 쌍을 이루는 게 setter라는 형식이에요. 이 프로퍼티 이름을 그대로 적용하고서 .setter라고 적어줍니다. 메서드 이름은요, getter 메서드랑 name이 한 쌍이에요.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멤버 변수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객체를 만들어서요, 아까 프로퍼티 이름이 name이었죠. 이 프로퍼티에다 값을 대입하면은
분명히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코드가. 근데 세터 메서드가 호출돼요. 메서드 호출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f.property 이름. 그냥 변수값 출력하는 거잖아요. 얘는 getter 메서드가 호출돼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를 property라고 해요. 자, 예제 한번 볼게요. 테란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름과 공격력 두 개의 멤버 변수만 정의했어요. 생성자 파라미터가 있긴 한데 일단 요거는 getter setter부터 볼게요. 변수 이름이 언더바 두 개 네임이면은 프로퍼티 이름은 그냥 네임이에요. 그래서 def 네임 프로퍼티 적었으니까 얘는 getter죠. 그럼 이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객체 만들어서 네임에다가 뭔가 대입을 하면 마린 1호라고 하는 이 값이 이렇게 이름에다 뭔가 대입하게끔 하면은 마린 1호라는 이 값이 연결되어 있는 세터로 전달이 돼요. 객체를 통해서 접근할 때는 변수 쓰듯이 사용하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건 메서드예요. 자, 여기 name 멤버 변수 이름과 짝지어서 프로퍼티 이름을 정해주고 name.setter 얘랑 짝이 지어지는 세터다. 메서드 이름은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자, 같은 방식으로 DPS도 50이라고 전달하면은 세터로 50이 전달됩니다. getter는 갖고 있는 값 리턴하는 거고요. 자, 그럼 생성자에서 생성자 파라미터를 전달하면 self.name에다가 파라미터 같은 걸 이렇게 전달해서 대입하고 있죠. 여기 그냥 name이라는 변수 없잖아요. 언더바 name이지. 그럼 self.name에다가 파라미터를 대입하라는 거는 얘한테 값을 토스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받은 거 이제 self.dps한테 전달하면은 얘는 1로 값을 토스하는 거고요.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정의하면서 기본값 잡아놨죠? 그래서 객체 만들 때 파라미터 안 준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기본값들이 사용이 되겠죠. 자, move, 이동입니다. 누구누구가 어디까지 이동합니다. self.name을 지금 출력하고 있어요. 언더바 두 개 붙인 게 아니죠? 그냥 name이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값을 리턴 받아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포지션 해서 출력하고요. 어택도 마찬가지예요. self.name 얘를 통해서 값을 반환받고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타겟 그리고 self.dps 미안해요. 잘못 그렸네요. 얘죠. 자, 그럼 이제 self.dps로 호출하면은 얘를 통해서 멤버 변수를 리턴 받는 거죠. 코드 사용할 때는 변수처럼 쓰는 건데 실제로 실행되는 거는 특수한 규칙에 의해서 작성된 메서드다 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getter setter의 이름을 여기는 헬로라고 짓고 여기를 월드라고 지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름이 서로 안 똑같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내가 멤버 변수 언더바 네임에다 값을 넣고 싶으면 t1. setter가 월드니까 월드는 뭐뭐뭐뭐 이렇게 하고서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t1. hello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돼요.
이상하잖아. 값을 저장할 때는 헬로에다 저장했는데 헬로를 출력하니까 그 값이 출력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통일성을 위해서 게터하고 세터 이름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프로퍼티요. 생성자는 객체가 생성된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메서드고요. 이름이 이니트로 고정되어 있어요. 생성자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생성자도 메서드 일종이니까 필요에 따라 파라미터 만들 수 있고요. 이 파라미터를 쓰면은 객체를 생성하면서 멤버 변수 초기 값을 설정할 수 있다.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코드 보안을 유지로 지향합니다. 지향은 웬만하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메서드를 게터세터라고 하고, 아까 그 골뱅이 붙어 있는 애들 있죠? 골뱅이 붙은 예하거들. 그걸 데코레이터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게터세터를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표현법을 제공을 합니다. 자,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는 변수. 파라미터, 메서드 안에서 추가된 변수, 멤버 변수, 반복문에서 추가된 변수. 멤버 변수였죠? 객체가 생성된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 생성자의 이름은 1번, 2번, 3번, 4번. 4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최종 마무리 하시면 돼요. 언제 시작해야 되지? 자, 다음 교시는 50분에 시작할게요.